협약 변경, 뭐 승인, 통보 이런 내용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그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연구비 정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사용 절차인데요. 직접비 중에서 시설 장비비, 재료비, 활동비 이런 것들은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지 된다라는 게 뭐 연구 책임자가 지출 결의 올려야지 되고 막 신청해야지 되고 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과제와 관련돼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연구 책임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책임져야지 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. 또 증명자료는 반드시 등록하고 집행하셔야지 됩니다. 이게 뭐 증명자료 솔직히 앞에서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증명자료 잘 등록 안 해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만 올려놓으면 집행은 되실 거예요. 집행은 되셔서 신발 이러시는 기관 있어요. 그냥 A4 빈 거 스캔 한 장에서 올리세요.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끌고 오니까. 그러면 이거를 뭐야 이게 왜 돈이 나가지?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. 근데 가능하더라고요. 뭐 바빠서 그랬겠죠. 바빠서. 그리고 그런 정도면 뭐 그냥 그러는 바람인데 어떤 사람 분들은 좀 귀엽게 막 뭘 적어 놓으세요. 나중에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증명자료를 뭐라도 파일 하나 아무거나 올려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올리시지 마시고요. 그때 이게 일이 밀리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그 건 못 찾아 들어가실 겁니다. 진짜. 별도 담당자 있으면 꼭 그때 올리고 RCMS에서 돈을 집행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내용이고 또 뭐 지급전 자체 재원은 연구개발비 좀 늦게 받으시면 먼저 돈 쓰고 관련된 증빙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이제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연구과제 수행하시다 보면 당연히 얼마든지 연구개발비를 좀 바꿔서 쓰셔야지 될 경우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럴 때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 변경하는 사유,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인지 경미한 협약의 변경인지 따라서 이게 승인이냐 통보냐 이 절차가 다릅니다. 그래서 중요한 협약의 변경이면 아래 보시는 사전 승인 절차라는 걸 거치셔야지 되고요.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일단 전문기관에 변경해야 될 내용들을 보내서 검토를 받으셔야지 돼요. 일단 그런 협의를 거치시고 나서 전문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그때 승인이 되시는 거고 전문기관이 다시 어떤 날인된 공문 같은 형태로 뭔가 승인을 해주실 겁니다. 그 이후에 연구관리 시스템에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쓰셔야 됩니다. 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리고 경미한 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냥 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. 아까 전 말씀드렸던 간접비 예산, 장비 재료비로 바꾸는 거 그냥 등록만 하시면 바로 바뀌십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협약의 변경 절차는 이렇게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말하는 12가지고요.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좀 더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는 이 12가지가 거의 다 열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붉은색으로 적어드렸고요. 영리기관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할 때 총액이 바뀌면 무조건 그리고 장비비 3천만 원 이상 변경될 때 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이 바뀔 때 이때 반드시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. 경미한 협약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정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입니다.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인데 뭐 참여 연구자 바뀌는 거 그리고 인건비 계상률 바뀌는 거 그리고 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옮긴다든지 간접비에서 활동비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뭐 특정 연구수당이나 간접비 증액은 승인사항이거든요. 이렇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구개발비 변경 말고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항목간 변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보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꼭 그때 적시에 등록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 협약의 변경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야 되는 절차를 연구과제 개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. 불인정이라는. 연구비와 관련됐을 때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수행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아무리 사정을 보고 실질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. 이건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. 이 아래에 있는 24년도 양식은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. 그냥 이런 양식이 조금 더, 그러니까 이 경련 협약의 변경, 협약 변경과 관련된 것과 유사하기는 한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좀 별도로 인정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. 뭐 직접비 40%를 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내용 보시면 뭐 위탁연구개발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, 이렇게 별도로 좀 인정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별지 21호 서식에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라,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다. 뭐 이 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라는 내용인데, 여러분들 수행 이제 연구개발기관은 과제가 시작하시면 쭉 진행을 하시고 이제는 연차가 아니라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과제 쭉 진행을 해주시면 연구개발비 집행하고 저희는 그때 상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. 그 상시 점검 의견을 받아서 계속 보완하시다가 단계 최종 종료되시면 사용실적 보고서를 3개월 내에 시스템에 등록 제출해 주시고요. 그렇게 접수가 된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최종 정산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때 이후에 정산 결과를 좀 어느 정도 보고 최종 정산 결과를, 그러니까 뭐 정산 잔액, 불인정 금액 이런 것들을 좀 확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정산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문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최종 반납 비율을 다 선출해서 반납 금액을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에 통보를 해드릴 겁니다. 그때 남은 돈을 반납하시거나 돌려받으시는 금액도 있으실 수 있고요.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. 여기서는 제가 뭐 상시 점검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앞에서 실장님께서 거의 대부분 상시 점검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, 저희가 정상과 미흡 의견을 상시 점검 때 다뤄드릴 건데요. 미흡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유와 어떤 증빙이 더 보완해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때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해주시고, 이 상시 점검 의견이 중간 검토 절차여서 상시 점검 때 미흡이었어도 최종 정산 때 얼마든지 입증 소명이 되면 정상으로 인정이 되십니다. 근데 반대로 정상이지만 나중에 불인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과제 기간 전체로 좀 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. 인건비, 연구수당, 연구장비 재료도 뭐 대표적인 사례이긴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제 감안해서 과제 기간 중에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의견을 보시고 증빙을 보완을 해주시고요. 근데 이거를 저희가 솔직히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.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소명을 해주셔도 되고요. ICMS에서는 진짜 좋은 기능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제가 이 얘기 오늘 처음 드렸네. 그때까지 설명하면서 ICMS에서 직접 점검 의견에 대해서 또 댓글같이 날리실 수 있습니다. 그 기능 활용하시면 저희 쪽에 또 오거든요. 그거 보고 저희도 거기에 또 의견을 남겨드릴 수 있고요. 그렇게 연락해 주셔도 되고 저희 항상 저희 연락처 다 안내 드리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. 그리고 요 FAQ는 뭐 한번 보시고 그냥 마지막에 뭐 이제 대표님이나 연구 책임자님께서 좀 성격이 좀 되게 급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야 이게 왜 미흡이야 빨리 정상으로 안 돌려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솔직히 미흡 날리고 다시 보완하시면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. 매월 들여다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시간으로 좀 긴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복원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저희 회계법인으로 직접 연락을 주십시오. 그러면 해당 과제 담당자가 직접 받아서 그 것만 미리 처리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긴박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 요거는 뭐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단계가 어떤 개념인지는 아실 텐데 이거를 아직 좀 몰라서 불인정이 되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 전체 협약을 하시고 그게 이제 1단계, 2단계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5년짜리 과제라고 한다면 보시면 이 각 연차별로 협약을 하고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하셨습니다.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
단계 협약과 단계 평가와 단계 정산으로 다 바뀌었습니다. 그 단계라는 기준이 저 1단계, 2단계를 말하는 거고요. 저 1단계가 3년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 1단계의 마지막 3년차, 그리고 저 2단계의 마지막 2년차, 저 때에만 정산과 평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정산도 저 1단계 3년차, 2단계 2년차, 저 때 단계 정산을 받으시게 된다. 그런 내용이니까요. 이 내용도 한번 돌아가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